예, 정 교수님 말씀해 보시죠.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만일에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들고 나와서 그것이 진실로 관철된다면 아마 대학생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더 못 가지게 되고 더 양극화가 되고 드디어 국가는 망하는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었었죠. 그리스가 그렇고 포르투갈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최근에 등록금 2배 올렸죠.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독일의 등록금 어떤 대학 시스템 다 바꾸는 거 아시죠? 스웨덴의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스웨덴 국민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9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작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던 나라고 철광석, 목재 늘린 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볼보, 최근에 스웨덴 볼보,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죠. 작년에 드디어는 견디지 못해서 중국에 팔았습니다. 자, 잘 나가고 있나요? 어떤 복지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만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차별 공짜죠. 집도 공짜로 주시죠, 앞으로. 주택도 공짜로 주시죠. 지급도 공짜로 주고 월급도 공짜로 주시죠. 공짜, 무상의료, 무상복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병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보편적 복지가 달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마치 지금은 의료가 전혀 안 돼 있고 새롭게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 같이 주장하시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건강보험 작년에 1조 3천억 원 적자 난 거 아시죠? 아시면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공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공짜는 다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한나라당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최근에 복지론정은 한나라당이 시작했죠. 박근혜 대표까지 복지론을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급해졌습니다. 오케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저지르고 보자. 다 공짜로 해준다고 약속하자. 무상의료, 무상교육 좋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인정하시죠?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 인정하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복지제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낸 나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죠. 인생은 고단한 것을 인정을 하는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고단한 인생에 뭔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정치적 뇌물이거나 사회적인 뇌물이. 부탁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은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는 무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돈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얘기는 지금 민주당식으로 무상 복지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세금 더 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세금 안 내야 된다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상복지라는 말이 이런 거죠.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무상복지라는 것은 공짜 복지고요. 세금을 안 내자는 겁니다. 세금을 지금 안 내자는 주장이죠.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지금 무상복지라는 얘기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상복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타심에 기반하여 설명하시죠. 우리 사회 양극화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다. 거기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왜 게을리하겠는가? 옳은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4명이 여기 앉아서 누가 착한가 경계하는 것 아니죠. 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경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복지는 이런 겁니다. 선별적 복지와 무상복지가 다른 것은요. 선별적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고 말하자면 도저히 자력으로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나이가 더 많아서 더 이상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거나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보살핌의 손길을 주자는 것이죠. 선별적 복지는. 무상복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무상복지는 전 국민에게 뇌물을 주자는 거죠. 전 국민에게 반값을 주겠다. 전 국민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무상복지의 기본 개념이. 아니 그 말씀 이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좀 봤죠.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렇게 이제 나가는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6조도 하는 계산은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낯뜨거운 계산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다 드러났죠. 지금 세계잉여금을 조금 줄이고 세계잉여금이 1조 6천 얼마씩 나오는데 세계잉여금 줄이면 공무원 임금 동결해야 되죠.
지금 세계잉여금 가지고 공무원임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감세 정책을 처리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됩니다. 세금이 가장 비싸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잘 아시죠? 또는 근보개혁을 해서 4조 얼마. 근보개혁 되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했죠? 왜 개혁이 안 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걸 하겠다고 지금 계속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부가세율이 지금 10%인데 유일한 방법은 부가세율을 10%에서 20%로 늘리는 것이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부가세를 10% 내던 걸 20%를 냅시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배추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는 식어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 입는 옷값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지금 10% 내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들 지난 1년 동안에 50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이 10% 세금을 내는데도 20% 세금을 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세금들 줄이고 부유세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부유세 만들어지본들, 부유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거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속세를 대폭으로 올리자. 오케이. 이건 소수의 부자들이니까. 상속세 올려서 세수가 단 1%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상속세를 제 아무리 높여도 전체 세수의 1%밖에 더 못 걷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걷어지지 않고 돈 많은 자영업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돈 더 걷으면 될 거 아니냐. 저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계사 회계사 세금 더 걷으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로부터 1,000만 원 세금 더 걷으려면 그 사람들 재산조사 다 해야 되죠. 들어가는 돈이 9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다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정의를 예. 주장하시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세금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특히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비중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고요. 아, 잘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는데요. 부자들이 예? 세금 제일 적게 내죠.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적게 우리나라 냅니까? 부자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근로자들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 부자들만큼 적게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산 보유세 우리나라 전체 0.1% 세금 내고 중에 있죠.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 안 내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로자의 절반 세금 안 내고 있죠. 누가 세금을 적게 냅니까? 근로자의 절반은 세금 낼래도 만일에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면요. 월급을 쥐꼬리만큼 주니까 낼 게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게 부자들이 아니고요. 세금을 안 내면 잠시만요. 부자들이 세금을 안 네, 내면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국세청에 돼요. 가서 얘기하세요. 정 국세청에 기자님. 가서 세금 안 내는 예. 자들을 포탈하라고 돈이 얘기하세요. 없으면 못 내는 예, 정 기자님 말씀하시죠. 사실 이 보편적 복지, 보편적 무상복지라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중산층들까지 나도 공짜로 해달라고 달려들게 되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게 되죠. 만일에 TV를 보시는 중산층 중에 무상복지를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갈 돈을 자기도 한 달에 끼어들자고 하는데 부진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는요. 문제는 이 복지가 잘못해서 병에 빠지면 아까 스웨덴 경우 얘기하셨지만 그리스가 실패하고 포르투갈이 실패하고 대부분 남미 국가들이 실패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은 긴 얘기는 이미 시간이 다 됐고 결국에는 부가세 10%를 부가세율 20%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웨덴 부가세율 25%이죠. 결국에는 부가세 10%를 부가세 20%로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테고 셋째는요. 국가 부채 가지고 복지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외상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거예요.